네, 하반기 시장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이제 말씀을 나눴고, 지금은 오늘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위원이랑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진단 키트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또 삼성 바이오부터 셀트리온 너무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뭐 저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될지 지금이라도 한번 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조금 비중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진단 키트나 방호복 쪽으로 조금 지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지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연구위원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K방역, K바이오에 대한 이제 위상이 높아지고 네네. 우리나라의 국격도 높아지는 것 같고, 네. 네, 그렇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밸류에이션, 퍼도 높아질 것 같다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최근 수출 데이터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특히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관세청 통관 데이터 저희 HS 코드 네. 382.00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네. 1월, 2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없었을 때 한 1월 달에 2천만 달러, 2월 달에 2,500만 달러 정도였는데 4월 달에 2억 6,700만 달러, 10배 이상이 증가했고요. 물론 5월 달이 돼서 약간 MOM으로는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1억 8,900만 전월과 달러. 비교해서는 그렇죠. 빠졌죠. 네. 1억 8,900만 달러 정도로 한 30% 정도 빠지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좀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줄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요, 진단 키트나 방호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월 대비 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다음 달에 또 2차 코로나 유행이 늘어나면 또 늘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피크아웃하는 데다가요. 이제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뭐 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는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그 모더나사나 또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렘데시비르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지는 못하죠. 그럼 여전히 뭐 아픈 사람이 치료는 될 수 있지만 계속 확산세는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모더나사 결과 주목했었습니다. 이제 5월 19일이었나요? 그때 모더나사가 임상 1상 45명 결과 뭐 항체가 모두 형성됐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바이오가 조금 조정을 또 받긴 했는데요. 사실은 백신이 임상 1상 결과고 아직까지는 두 번째 투여 이후 2주 뒤에 항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항체가 지속이 되어서 방어력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임상 2상과 3상에서 충분히 장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백신 개발 뭐 연내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뿐이라서 저는 이렇게 연말까지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줄어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모더나에서는 7월에 삼성 들어가죠. 네네네.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7월은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에서 들어가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애스트라제네카에서 들어가고요. 예, 그게 그다음에 옥스퍼드 이틀 겁니다. 전에는 물론 중국 뉴스를 우리가 뭐 100% 신뢰를 할 수 없다, 있다를 제가 방송으로 통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이노팜에서 또 네네네. 개발을 뭐 이상을 통과를 했다. 그다음에 항체가 다 생겼다, 100% 생겼다. 네네. 어떤 뉴스는 80% 생겼다. 네네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체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키워보시면 네네. 뭐 B형 간염 백신은 2달에 한 번씩
3번 맞추고요. 네네. 그리고 뭐 어떤 백신은 6달에 한 번씩 2번 맞추고. 네. 사실 그 이유는 그리고 독감은 매년 맞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네. 이 백신에 의해서 생긴 항체가 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사실은 알기는 어렵죠. 그게 이제 항체 투여, 그러니까 백신 투여 이후 뭐 2-3달 안에 네. 뭐 정말 2주 만에 모더나 데이터가 2주였는데 네. 그 2주는 사실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백신이 잘 훌륭한 백신, 방어력이 높은 백신을 갖기 위해서는 좀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소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개발 소식이 바로 진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전히 지금도 또 독감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독감이 계속 걸리면서 네. 저희들이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를 먹기 전에 네. 다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거든요. 네. 진단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그리고 원리라고 독감 보시면 백신을 됩니다. 맞아도 독감이 걸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관련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진단 키트 좋아하세요? 좋아하십니까? 진단 뭐 키트? 저는 사실은 진단 키트 업체를 다 좋게 보지는 네, 않는데요. 네, 네. 적어도 어쨌든 지금 이제 진단 수출 피크는 찍었다라고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그럼 그 중에서도 저는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대규모로 대량 생산, 상업화 경험이 있는 네네. 회사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몇 개나 있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회사 분자진단 기업으로는 시젠 말씀을 시젠. 드릴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5월달 통관 데이터가 관세청 데이터로는 YY 30% 아니 MOM으로 30% 빠졌다라고. 전월 대비해서 네네네네.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30%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관세청 데이터가 이제 지역별로도 구분해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소재지를 알면은 사실은 100%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나중에 매출과 네.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되어 있는데 네네. 아까 전월 대비 30%였는데 서울시 송파구 데이터는 전월 대비 8.3%밖에 안 빠졌죠. 네네. 하지만 다른 지역 여기서 뭐 안양시에 있는 모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63%가 빠졌습니다. 네. 그 차이점은 아마도 시젠이라는 회사의 어떤 대규모 생산 경험, 노하우 그리고 상업화 경험이 아마 반영이 되어서 뭐 품질의 퀄러티라든지 제품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피크아웃 찍고 각국의 정부가 이제는 선별해서 가져갈 때 좀 더 좋은 제품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관점에서. 네네. 네. 그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뭐 사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네. 제 TP는 15만 원 정도고요. 네, 네. 지금 10만 원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네.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아마도 계속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뭐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그때마다 세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회사가 연간 작년 기준으로 19년 기준으로 1,200 정도 매출액 했었던 회사인데 1분기만 818억을 했고요. 지금 2분기에 한 2,000원 넘게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매출이. 우리 서민정 연구원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시젠이 지금 바닥에서 몇 배 올라왔습니까? 바닥에서 지금 3배 딱 올라왔습니다. 세 배 올라왔고. 네네네. 언제부터 커버하셨어요 이 종목을? 저는 2018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이 전부 다 좋은 시즌에 투자했다면 아주 좋은 실적을 거뒀고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도 계속 그 15만 원까지 타겟 프라이스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아직까지도 2020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예. 10배가 안 된다. 네,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CJ에 대해서 아직도 추천을 하시는데 그럼 2021년에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2021년도에는 QOQ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네, 분기 대비해서. 네네네. 네. 전 분기 대비는 대비해서? 계속 감소를 할 수 네.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1분기가 818억이었고 네. 2분기, 3분기, 4분기가 2,000억대, 2,500억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숫자에서의 기준에서의 감소인 거지 네. 다시 1,000억 이하로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주식은 보면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 그쵸. 네. 근데 네. 사실은 뭐 지금 이 가격 10만 원이란 네. 가격 자체가 아직도 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AACR에 대해서 한번 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AACR이 언제 예정돼 있죠? 6월 22일에서 24일 네. 역시 이제 온라인 형태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수혜받는 우리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항암제 기업들은 AACR이나 아스코와 같은 항암 네. 학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게 좀 더 그 근본적인 내용에서 좀 본다면 네.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개최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좀 이제 투자하기는 플레이하기에는 좀 어렵죠. 이제는 그렇죠? 조금 예. 왜냐하면 또 다 뭔가 너무 좋은 데이터가 올랐어요. 나오고 네. 뭐 좀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네, 그건 네, 알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래도 그 중에서 뭐 두 종목 말고 한 종목만 싹 뽑아 주신다면 어떤 회사 좋아하세요? 뭐 저는 사실 지금 바이오텍이 다 너무 올랐어요. 네네. 예, 바닥 대비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네. 한 두세 배 오르는 종목도 너무 많이 있는데요. 바이오라는 게 근데 두세 배 올랐다가 거기서 7배가 올라 버리니까 네. 예, 그게 항상 문제인 것인데 네. 그래도 뭐 종목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좀 많이 약간 제 TP에 가까이는 왔지만 네. 저는 오스코텍 말씀드립니다. 오스코텍. 예, 저희 아, 제넥신이랑 네. 사업하는 회사요? 네. 그렇죠? 예, 제넥신이랑 제넥신이 아닌가요? 오스코텍이 오스코텍 유한양행. 유한양행. 예.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기술 했고요. 이전을 한 회사.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이 됐고 유한양행이 요거를 2018년도 11월에 얀센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 보냈고 네. 유한양행이 다루 얀센으로 보냈고 네, 이렇게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오스코텍이 사실은 얼마만큼의 크레딧,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얀센한테 뭔가 뭐 기술료도 받았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 4월에 임상 2상 들어가면서 네. 마일스톤도 받았고요. 네네. 향후 이제 계속 디벨롭이 이루어지면은 마일스톤을 또 받고 네네. 뭐 신청서 넣을 때도 받고 네네. 나중에 상용화되면 네네. 로열티를 받는데요. 그 들어오는 돈의 40%가 이제 오스코텍인데 꽤 큰 비중이네요. 네, 근데 이제 오스코텍도 이거를 이제 제노스코라는 회사랑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2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오스코텍의 시총이 지금 얼마나 되죠? 오스코텍 시총은 지금 좀 너무 지금 자주 예, 시총이 예, 오스코텍이 8,300억 8,300억 정도 된다. 네. 시총이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향후 2년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네. 32,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또 이 레이저 티닙 이외에 네. SYK 저해제라고 자가 면역 질환 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요게 올해 연말쯤에 임상 2A상이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임상 2상에서는 어쨌든 그 약의 임상적 유효성을 네. 판단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약의 가치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는 4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사실은 소개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시즌이었고요. 시즌은 여전히 싸다. 15만 원이 목표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선민정 연구원께서는 싸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오스코텍. 저 오스코텍 좋아합니다. 네. 오스코텍도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다. 그다음에 AACR에 참여하나요? 예, 저희 그 AXL이라고 네네. 새로운 또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 레이저 팀 이후에 네. 이제 또 차세대 좀 기대해 준대요. 네. 요게 올해 연말에 이제 임상이 들어가는데 네. 임상 들어가기 전에 네. 전임상 데이터를 여러분이 네. AAC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증권과 시각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